여 변호사님, 어저께 네.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유세지를 광화문 광장으로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결정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그 마지막 유세지를 광화문에 했다는 거 그냥 우연히 한 건 아닐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큰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권 교체. 결국 여기가 그 어떤 박근혜 정권의 네. 어떤 적폐라고 그러죠, 지금. 네. 적폐가 가장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된 곳이 광화문 광장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쓰는 용어죠. 그렇죠. 그 세월호 그 지금 천막이 있는 곳. 네. 여기서 그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도 있지만은 이 세월호가 가장 박근혜 정권에게 타격을 주었고 네. 이게 결국은 뭐 탄핵의 그 원인도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광화문 광장을 표시했고, 그다음 촛불 민심. 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촛불 민심이라는 게 물론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지만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이 그 결집된 곳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로서는 이 광화문 광장이 자신의 어떤 이번 그 대선에 임하는 여러 가지를 가장 잘 표현한 곳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 말고도 또 압도적 득표를 외쳤었거든요. 그 현장을 한번 만나보시죠. 게 호소드립니다. 그냥 정권 교체로는 안 됩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제압할 힘을 저 문재인에게 주십시오. 표 차이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문재인 될 거니까 표를 조금 나눠도 되지 않나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네,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어제 결국 마지막 유세하면은 이 그동안에 치열했던 선거운동을 총정리하는 이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자리인데 어제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네, 마지막 메시지, 피날레 메시지와 피날레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진정한 정권 교체를 시켜달라. 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압도적인 득표율로 밀어달라.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표가 분산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압도적인 표를 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 지금 경제 위기 경제와 네.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려면 득표율이 많이 나와야 뭔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과반 의석이 한참 모자란 120석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정계 재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네. 데서 압도적 득표율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는 사상 최초로 영원하면서 고루 지지받는 동서화합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도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또 문다혜 씨도 광화문 광장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동안 사실 부인 김정숙 여사는 활발하게 이제 선거 운동을 했었는데요.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들이 선거 네.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마지막 광화문 유세에는 딸 문다혜 씨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등장해서 먼저 이제 아버지 문재인 후보에게 영상 편지를 썼고요. 예. 또 이렇게 딸이 영상 편지를 하고 등장한다는 사실을 문재인 후보는 몰랐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민주당 선대위가 깜짝 이제 등장한 깜짝 겁니까? 준비를 한 네. 거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딸 다혜 씨 외손자 이렇게 함께 포옹하는 네.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어서 약간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나 봐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자, 문다혜 씨도 그렇고 각 당 후보들 어제 유세 현장에서 전부 자녀들이 나와서 가족들이 같이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화합된 모습을 보니까 훈훈한 네.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안 나온 셈이 됐어요. 네.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유담 씨 화제가 됐죠. 뭐 안설희 씨, 뭐 미국에서 있다가 갑자기 와서 등장해서 화제가 그랬죠. 됐죠. 또 뭐, 이 심상정 씨 아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각 그 자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이 선거 유세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문준용 씨 특혜 의혹과 함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네. 뭐 문준용 씨를 뭐 지명수배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그런 어떤 공격을 좀 계속 하는 모양새였어요. 네.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문다혜 씨가 5년 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한 이유를 두 가지로 됐거든요. 네. 하나는 아버지 문재인 후보가 안 나섰으면 좋겠다.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반대하는 입장으로 처음에는 네. 유세에 참여를 안 했고, 두 번째는 상대인 박근혜 후보가 홀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나서면 이건 불균형하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5년 전에는 나서지 않았던 것인데,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후보들과 좀 이 비교가 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직접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전문가 네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오늘 대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원 변호사,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동훈 채널A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동훈 기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19대 조기 대선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투표 시간은 평소보다 좀 다르죠? 네, 평소에는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신분증을 이제 제시를 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이제 지문 인식을 하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투표 용지를 수령을 하셔서 투표 네. 용지에 이제 기표를 하면 되시는데요. 그 투표 용지에 이제 기표를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주의해야 될 있죠? 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렇게 칸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걸쳐서 하면은 무효 처리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번졌을 때 잉크가 접었을 때 번진 거는 유효표로 인정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자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접었을 때 이 잉크가 반대편에 번져도 그건 네. 유효표로 인정이 된다 이런 네, 얘기죠. 번졌을 때는 유효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소에 이제 설치가 된 그 도구로 그 기표를 하셔야지 뭐 사인을 하신다던가 다른 도장을 사용하시면 무효표 처리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투표하면 이제 투표지를 투입하고 나오시면 투표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이번에 투표할 때는 이전 사전 투표 때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사전투표와 다른 거는, 사전투표는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세계 최초로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 통합선거인 명부가 온라인화 됐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투표는, 선거일날 투표는 자신이 지정된 곳,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가 집에 왔을 거예요. 그 집에 온 것을 확인하시고 이 명부 안에 어디서 투표하는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가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그러던데 유권자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번과 좀 달라졌는데요. 선거 당일에 선 모양으로 이제 인증샷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엄지척을 한다든지 V를 한다든지 뭐 3, 4, 5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네. 또 선거 벽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선거 운동이 되는 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허용이 됐고요. 이제 다만 투표 용지 훼손은 안 되고요.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운동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은 이제 제약 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 4천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전부들 투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각 당, 각 후보들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마지막 유세를 갖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로 정리 힘차게 개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특혜인은 홍준표를 중심으로 새로 뭉칩시다. 홍준표가 되면 박근혜 억울함이 없어진다.
1번과 2번은 과거입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미래가 과거를 이깁니다. 소신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후보 찍는 표가 왜 사표입니까? 자기소개를 한번 쭉 해주세요. 심상정이 강해져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각 당 후보들의 뜨거운 유세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